내 아버지는 백호다. 어머니 역시 백호지만 나는 시베리아 호랑이로 태어났다. 극대노한 아버지는 어머니와 5일 밤낮을 싸웠고 그것도 모자라 근처 개코 원숭이들을 7일 동안 두들겨 팼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분노한 아버지는 모든 걸 챙겨 떠나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나를 내버렸다. 새끼 호랑이의 몸으로 환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태어난 첫날부터 완전 개판이다. 사냥하기엔 턱없이 작아서 다른 맹수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놈들이 남긴 찌꺼기로 연명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했다. 이 강인한 육체를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내 포효조차 가장 처절한 울음소리처럼 들리니까 매 순간이 고통 그 자체다. 오늘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절벽 끝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바로 그때 근처에 나타난 백호 한 마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전에도 짝을 찾을까 생각했지만 항상 뭔가가 날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백호, 느낌이 완전 다르다. 갓 내린 눈처럼 새하얗고 강렬한 털, 으르렁거리는 얼굴엔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아름다움이 서려있다. 차갑고 고고한 눈빛은 감히 쳐다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하다.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 여왕 같은 몸놀림. 인간의 미적 기준을 가진 나조차도 끓어오르는 본능을 멈출 수가 없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계획 하나가 번뜩였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최대한 당당한 척 성큼성큼 다가갔지만 그녀는 잔뜩 경계태세를 취한다. 저기가 없다는 걸 알리려 낮게 으르렁거리는 찰나 날카로운 기계음이 머릿속을 울렸다. 띵! 야수 진화 시스템 활성화. 생명 위협 감지. 스타터 팩이 지급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내 인사를 도발로 받아들인 그녀가 내 얼굴을 향해 발톱을 휘둘렀다. 순전한 본능으로 피하는 순간 격투기 챔피언이었던 전생의 근육 기억이 즉각 깨어났다. 맹렬한 공격이지만 내 눈엔 빈틈이 널려있다. 녀석의 힘을 역이용해 깔끔한 업어치기로 날려버렸다. 그대로 짓눌러 제압한다. 시스템 알림, 전투 마스터리 활성화. 분노와 굴욕으로 눈을 부릅뜬 채 내 밑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친다. 놔주고 설명하려던 참외의 숲을 찢을 듯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가 울려 퍼졌다. 키가 3m에 달하는 흑곰이 나무들을 박살내며 튀어나왔다. 놈의 눈이 섬뜩한 붉은 빛으로 번뜩인다. 온몸의 근육이 기괴하게 부풀어 오른 돌연변이 마수다. 스노우벨의 동공이 요동친다.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곰의 앞발이 벼락처럼 내리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를 밀쳐내며 내가 대신 정통으로 맞았다. 크아아, 온몸이 터질 듯한 고통. 갈비뼈가 최소 3개는 부러졌다. 시스템 퀘스트 발생. 돌연변이 흑곰을 처치하라. 보상, 크리티컬 클로. CA, 역경을 뒤집는 것. 그게 바로 내 주특기지. 곰의 무식한 힘은 압도적이지만 움직임은 굼뜨다. 지형을 돌며 놈의 약점을 노린다. 마침내 놈이 헛스윙을 하는 순간 크리티컬 클로를 발동해 곰의 목구멍에 전력을 다해 쑤셔박았다. 켈, 곰이 쓰러졌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나도 쓰러졌다. 스노우벨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 고고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 멀리서 호랑이 떼의 우렁찬 포효가 울려 퍼진다. 백호 일족의 순찰대다. 우두머리 호랑이가 살기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본다. 놈들이 날 완전히 포위하고 스노우벨을 해쳤냐며 추궁한다. 그녀가 내 앞을 막아서며 내가 목숨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순찰대는 멈칫하더니 결국 나를 끌고 갔다. 가는 내내 시스템 알림이 쏟아진다. 고농도 백호 1족 혈통 감지, 1일 출석 가능, 보상 패왕의 오라 조각. 오호라? 귀가 번쩍 뜨이는데 여기 남는 것도 썩 나쁘진 않겠어. 백호 1족의 영토는 상상 이상으로 웅장했다. 광장에 수십 마리의 백호들이 몰려들었다. 내가 나타난 순간 모두의 시선이 경멸과 역겨움을 가득 담아 내게 꽂혀다. 서리 같은 털과 강철 같은 눈빛을 한 거대한 백호가 높은 단상에서 내려온다. 시스템 알림, 프로스트킹, 백호 일족의 족장, 최상급 수왕. 내 얼룩덜룩한 털을 본 프로스트킹이 분노를 터뜨린다. 스노우벨이 우리 영토에 잡종을 끌어들였구나. 혈통에 대한 모욕이다. 스노우벨이 고개를 숙이며 내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스트킹은 듣지 않았다. 목숨 빚은 사냥감으로 갚으면 그만이지만 잡종이 이 땅을 더럽히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차갑게 내뱉는다. 당장 날 내쫓으라 명령하는 순간 결점 없이 순백의 털과 오만한 눈빛을 한탄탄한 최고의 백호가 뛰쳐나왔다. 시스템 알림, 글라시우스, 백호 일족의 천재, 스노우벨의 구원자 하급 수왕. 글라시우스는 날 그냥 보내선 안 된다고 우겼다. 혈통의 차이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한단다.
놈은 내 주위를 천천히 돌며 내 줄무늬를 조롱하고 호랑이들의 수치라고 비웃었다. 무리가 비아냥거린다. 발톱이 흙을 파고든다. 내 코앞까지 다가온 글라시우스가 날 깔아보며 호랑이로서 최악의 굴욕인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고 요구한다. 스노우벨이 나서려 했지만 프로스트 킹이 가로막았다. 고개를 들어 글라시우스에게 통찰의 눈을 발동한다. 놈의 모든 약점이 낱낱이 파헤쳐진다. 내 현재 힘과 전투 마스터리라면 승산은 70%다. 근육이 팽팽해진다. 이 오만한 멍청이에게 참교육을 시켜줄 준비가 끝났다. 그때 갑자기 시스템이 끼어들었다. 히든 퀘스트 발동, 수치를 견디고 굴욕을 받아들여 3일간 생존한 뒤 일족의 시험에서 경쟁하라. 보상, 혈통 정화 혈청, 실패 시 시스템 강등. 얼어붙고 말았다. 혈청은 지금의 날 바꿀 유일한 희망이지만 이 자식 밑을 기어가는 건 죽기보다 싫다. 멈칫한 날 보고 글라시우스가 흡족한 듯 낄낀댄다. 줏대도 없는 녀석. 분노를 삼켰다.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 법. 오늘의 치욕은 100배로 갚아주마. 천천히 몸을 낮추고 글라시우스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갈 준비를 한다. 스노우벨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거의 다 빠져나가려던 찰나 글라시우스가 내 얼굴을 앞발로 가격해 땅바닥에 처박아버렸다. 녀석이 미친 듯이 웃어댄다. 줏대라고는 하나도 없는 잡종 자식. 군중들도 합세에 야유를 퍼붓는다. 난 바닥에 쓰러진 채 입꼬리를 씩 올렸다. 시스템 알림. 퀘스트 진행도 50%. 플레이어가 굴욕을 견뎌냈습니다. 보너스 보상 해제. 통찰의 눈 업그레이드 완료. 프로스트 킹이 앞발을 휘저으며 날 영지 끝으로 쫓아내라 명한다. 3일 뒤에도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며. 난 바람도 간신히 막는 허름한 동굴에 처박혔다. 그날 밤 스노벨이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음식과 약을 들고 몰래 찾아왔다. 난 고개를 저었다. 내 시선은 멀리서 환하게 빛나는 족장의 회관을 향했다. 새로운 시스템 경고 발생. 글라시우스가 플레이어를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3일 뒤 열릴 부족 재판이 조작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글라시우스 녀석, 내게 반격할 기회 따윈 주지 않겠지. 놈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대비해야만 해. 다음날 아침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백호 몇 마리가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날 광장으로 끌고 간다. 단상 위에 선 프로스트 킹의 얼굴이 분노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다. 그의 발밑에는 기묘하게 생긴 열매 몇 개가 놓여 있다. 시스템 알림. 신성한 열매 10년에 단 한 번 열리는 백호 부족의 성물. 글라시우스가 분노로 길길이 날뛰며 나선다. 내가 어젯밤 성지에 몰래 들어가 성물 3개를 훔쳤다는 것이다. 증거는 내 동굴 근처에서 발견된 열매씨야. 몇몇 백호들은 한밤중에 내가 나가는 걸 봤다고 주장한다. 완벽한 함정이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백호는 글라시우스의 말을 믿기로 한 모양이다. 어차피 난 굴러들어온 잡종일 뿐이니까. 변명하려 했지만 프로스트 킹은 내게 이 멸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놈이 포효한다. 이 더러운 잡종 녀석. 우리의 땅을 더럽히더니 이젠 성물까지 훔쳐? 이 죄는 가장 끔찍한 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프로스트 킹은 내 사지를 부러뜨리고 황야에 내다 버려 홀로 죽게 만들라고 명한다. 강력한 백호 몇 마리가 잔혹하게 눈을 번뜩이며 내게 다가온다. 스노벨이 뛰쳐나와 막으려 하지만 가로막히고 만다. 저 오만방자한 백호놈들을 보자. 내 안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고 만다. 시스템 알림. 플레이어의 감정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혈통 정화 혈청을 조기 사용합니다. 경고. 조기 사용 시 효과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망설임 따윈 없다. 바로 발동한다. 내 안에서 타는 듯한 에너지가 폭발한다. 피가 끓어오른다. 온몸에 근육을 타고 힘이 미친 듯이 솟구친다. 벌떡 일어선 난 대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그 소리에 내 모든 분노와 반항심을 담았다. 광장의 모든 백호가 흠칫하며 물러선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글라시우스가 악랄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든다. 하지만 놈은 모른다. 내가 3일 전 굴욕을 당했던 그 무력한 호랑이가 아니라는 걸. 놈의 공격을 휙 피하고 내 발톱을 놈의 얼굴에 팍 꽂아 넣었다. 엄청난 힘의 놈은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처박힌다. 광장이 발칵 뒤집히고 더 많은 백호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 프로스트 킹이 전 부족에게 공격을 명한다. 당장 저놈을 죽여라. 힘이 강해졌지만 수십 마리의 백호를 동시에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난 가진 모든 전투 기술과 시스템 능력을 쥐어짜내 포위망에 억지로 구멍을 뚫으며 돌파를 시도한다. 대가는 참혹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털가죽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 간신히 빠져나가려는 찰나
프로스트 킹이 직접 나선다. 놈의 앞발이 내 등을 강타한다. 피를 토하고 만다. 뒤에서 스노벨이 가슴 찢어지는 절망적인 비명을 내지른다. 날 따라오려 하지만 백호 몇 마리가 그녀를 거칠게 짓누른다. 난 부서진 몸을 이끌고 산 절벽 끝까지 기어갔다. 하늘이 갈라지며 폭우가 쏟아진다. 비가 상처를 찢어밟기듯 때린다. 고통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다. 시스템 알림, 치명적인 피해 감지. 플레이어 체력이 15%로 떨어졌습니다. 긴급 퀘스트 발생, 7일 안에 강해져라. 스노벨을 구출하라. 보상, 완벽 등급 시베리아, 호랑이 왕의 혈통. 실패 시 스노벨 사망. 시스템 연구 종료. 난 이를 꽉 악물었다. 내 눈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번뜩인다. 난 맹세했다. 내가 돌아오는 날 백호 부족은 벌벌 떨게 될 것이며 널 반드시 구하러 오겠다고. 쏟아지는 폭우 속 내 실루엣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미지의 야생 깊은 곳을 향한 핏자국만이 남았다. 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꼬박 하루를 야생에서 헤맸다. 과다출혈로 시야가 흐려진다. 의식을 잃기 직전 시스템 알림이 울린다. 플레이어 사망 임박. 포식 진화 모드를 강제 활성화합니다. 사냥감을 죽여 체력을 회복하고 혈통 포인트를 획득하십시오. 난 억지로 정신을 다잡았다. 사냥감을 찾아야만 해. 피냄새를 따라가다 야생 사슴의 사체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기도 전에 덤불 속에서 10여 쌍의 녹색 눈동자가 번뚱인다. 늑대의 무리가 날 포위하며 좁혀온다. 우두머리 늑대는 덩치가 산만하고 은백색 털에 핏발선 눈엔 교활함과 잔혹함이 가득하다. 시스템 알림, 그레이팡, 회색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 최상위 맹수, 간신히 서 있는 중상의 호랑이. 놈에겐 그저 쉬운 먹잇감으로 보일 뿐이겠지. 나머지 늑대들도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안달이 나 있다. 훗, 차갑게 코웃음 친다. 반쯤 죽어가는 몸이라도 이딴 들개떼의 먹잇감이 될 내가 아니다. 녀석들은 치고 빠지는 탐색전으로 내 체력을 갉아먹으려 든다. 하지만 난 함부로 날뛰지 않는다. 늑대들의 위치, 그레이팡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주시하며 혼돈 속의 빈틈을 노린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레이팡은 내가 끝났다고 판단한 거다. 직접 숨통을 끊으러 달려든다. 녀석이 닿는 그 찰나 폭발하듯 움직인다. 일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내 모든 힘을 실어 앞발을 때려 박는다. 쾅! 그레이팡의 고개가 휙 꺾인다. 그대로 덮쳐 녀석의 목줄기를 콱 물어뜯는다. 남은 무리가 끼어들려 하지만 이미 시스템으로 강철 피부를 발동한 상태다. 그딴 이빨로는 절대 뚫을 수 없다. 그레이팡의 품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 치지만 저항할수록 힘만 빠질 뿐이다. 녀석이 기절하기 직전 턱을 풀어준다. 자비를 베푼 게 아니다. 시스템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회색 늑대 무리는 영입 가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여 무리를 굴복시키길 권장합니다. 첫 번째 군단 부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팡은 헉헉거리며 쓰러졌고 공포와 혼란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슴 사체로 다가가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한다. 시스템 알림, 혈통 포인트 50 획줄, 체력 10% 회복, 상처의 통증이 가라앉는다. 무리를 쓱 훑어보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흙바닥에 발톱을 그어 그레이팡에게 간단한 전술도를 그려준다. 쪽수를 활용해 사방에서 먹잇감을 포위하는 사냥 진영이다. 그레이팡은 이런 걸 난생 처음 본다는 눈치다. 충격 속에 완벽하게 복종해버린다. 그리고는 근처의 커다란 바위로 걸어가 온몸의 기를 한 점에 모아 앞발을 내리친다. 펑 바위가 박살난다. 돌무더기가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모든 늑대가 벌벌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린다. 그레이팡이 꼿꼿했던 고개를 숙이곤 내 앞발에 코를 비빈다. 이것이 늑대들의 무릎 꿇기다. 시스템 알림 축하합니다. 플레이어. 회색 늑대 무리를 성공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칭호 해제, 마수 군주, 세력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현재 세력, 선정, 결성 중, 조직원, 회색 늑대 무리 15마리. 이 무리를 보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른다. 백호 일족은 날 내다 버렸지. 그래, 황야에서 홀로 죽어가라 했겠지만 녀석들은 내가 뭘 만들어내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이 세상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알량한 혈통 따위가 아닌 오직 압도적 무력과 전술로 뭉친 군단을 그레이팡이 내 옆으로 다가와 충성의 으르렁거림을 토해낸다. 끄덕. 7일. 단순히 회복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괴물로 거듭날 것이다. 이 무리는 그저 시작에 불과해. 시스템의 새로운 경고, 전방 30마일에서 강력한 에너지 파동 감지, 경고. 다수의 강력한 존재들이 해당 위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즉시 이동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내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이게 내 기회다.
무리를 이끌고 시스템이 찍어준 마커를 향해 전력 질주한다. 다다다다.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쿵쿵 고동친다. 깊은 계곡 안 드디어 발견했다. 고목에서 자라난 뇌령과 짙은 청자죽빛을 띠며 표면에는 파지직거리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만으로 심장이 멎을 것만 같다. 시스템 알림, 뇌령과 대자연의 희귀한 보물입니다. 섭취 시 번개 속성 공격력을 얻고 스피드와 폭발적인 힘을 대폭 상승시킵니다. 완전 숙성까지 남은 시간 10분. 다가가려는 찰나, 나무숲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숨 막히는 속도로 튀어나온다. 휙! 머리부터 꼬리까지 새까만 표범, 칼날처럼 날렵한 근육이 꿈틀댄다. 시스템 알림, 흑표범 무리의 우두머리, 섀도우 윈드, 초기 마수왕. 특기, 극한의 스피드. 섀도우 윈드 녀석도 뇌령과를 노리고 온 거군. 녀석이 나와 무리를 발견한다. 눈빛에 경계심이 스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둘 다 제자리에서 팽팽히 대치한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지는 거다. 열매가 익기까지 10분. 지금 움직였다간 다른 놈에게 유리한 꼴만 될 뿐이다. 섀도우 윈드를 유심히 관찰한다. 계속 위치를 바꾸며 완벽한 타격 각도를 재고 있다. 스피드가 저놈의 최강 무기다. 정면 승부라면 내가 밀릴지도 모르지. 하지만 스피드로 안 될 땐 머리를 써야 하는 법. 지형을 파악한다. 삼면이 절벽으로 막힌 외길. 고목 주변 땅은 곳곳이 파여있어 푹신하고 무르다. 천연 함정이나 다름없군. 그레이판과 눈을 맞추며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단번에 알아차린다. 무리가 소리 없이 흩어지며 계곡의 주요 길목을 싹 다 봉쇄한다. 섀도우 윈드도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저놈 스피드라면 늑대 따윈 스치지도 못할 테니까. 째깍째깍 초가 흐른다. 뇌령과가 터질 듯이 번쩍이며 점점 더 눈부시게 빛난다. 다 익어가는 그 찰나 섀도우 윈드가 움직인다. 나무를 향해 직진하는 한 줄기 검은 번개. 그럴 줄 알았지. 녀석이 튀어나가는 순간 난 나무 옆 바위에 앞발을 때려 박는다. 바위가 섀도우 윈드의 경로로 정확히 굴러간다. 경로를 비틀 수밖에 없던 녀석은 푹신한 땅 위로 착지해버린다. 발이 진흙탕에 푹 빠지며 스피드가 뚝 떨어진다. 곧바로 거리를 좁혀 백병전에 돌입한다. 우오오. 이 녀석 아무리 빨라도 이 진흙 속에선 장점을 다 깎아먹지. 전투 마스터리로 녀석을 점점 더 올가맨다. 완전히 수세에 몰릴 때까지. 뒤엉켜 싸우는 사이 뇌령과가 완전히 익어가지에서 툭 떨어진다. 그레이팽이 내 계획대로 쏜살같이 튀어나가 열매를 낚아채고 안전한 곳으로 빠진다. 섀도우 윈드의 두 눈의 열매가 사라지는 걸 보며 절망이 스친다. 벗어나려 발버둥 치지만 내 압도적인 힘에 완전히 짓눌렸다. 시스템 알림, 흑표범 우두머리의 전이가 사라지고 있다. 선택하라. 처형인가 영입인가. 난 섀도우 윈드를 풀어준다. 녀석은 비틀거리며 물러서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본다. 난 쫓지 않는다. 그레이팽에게 다가가 열매를 가져오게 한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열매를 먹어치울 거라 생각한 녀석의 눈빛이 굴욕과 분노로 타오른다. 그때 녀석을 얼어붙게 만드는 내 한 수. 발톱으로 뇌령과를 쫙 반으로 갈라 절반을 섀도우 윈드 쪽으로 쓱 밀어준다. 녀석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한다. 어떤 야수도 이런 전리품을 그와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 난 침착하고 묵직하게 녀석을 응시하며 행동으로 내 뜻을 전한다. 난 얄팍한 승리를 원해 여기 온 게 아니다. 영원히 이어질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온 거다. 섀도우 윈드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몫을 꿀꺽 삼킨다. 내게 다가와 앞발에 자신의 머리를 꾹 비빈다. 그게 바로 녀석이 복종하는 방식이다. 시스템 알림. 축하합니다 플레이어. 흑표범 우두머리 섀도우 윈드 영입 완료. 나머지 반쪽 뇌령과를 집어삼킨다. 내 안에서 짐승 같은 에너지 파도가 콱해 터져나온다. 파지지, 발톱을 타고 번개가 튀어오른다. 스피드와 폭발력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치솟는다. 시스템 알림, 스킬 잠금 해제, 뇌호조 탄덜 타이거 클럽. 전투력이 마침내 비스트킹으로 돌파했다. 계곡의 우뚝 선 내 주위로 늑대와 표범이 무릎을 꿇고 온몸에 혈관을 타고 번개가 솟구친다. 7일의 기한 중 5일이 남았다. 난 이미 죽어가던 버림받은 핏덩이에서 군단을 거느린 비스트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백호 한 마리가 계곡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다 날 발견하고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비춘다. 저 녀석은 백호 일족의 탈주자다. 녀석이 전한 소식에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내린다. 3일 뒤 동북 호랑이 왕 엠버클로가 스노우벨을 강제로 빼앗으러 온다는 것. 거절하면 백호 일족 전체를 몰살시키겠다고. 탈주자는 벌벌 떨며 말을 이어간다. 엠버클로는 수백 마리의 야수를 거느리고 있다.
그는 백호 일족의 혈통을 원하며 이 강제 혼인을 통해 일족을 통째로 집어삼킬 속셈이다. 프로스트 킹의 감 저항할 힘 따위 없다. 그놈은 이미 승낙해버렸다. 내 발톱이 땅을 깊숙이 파고든다. 두 눈에 차가운 살기가 가득 차오른다. 시스템 창이 떠오른다. 메인 퀘스트 발동. 작전명, 결혼식 깽판치기. 조건, 3일 이내에 백호 일족에 도달할 것. 결혼식을 저지하라. 엠버 클로의 군대를 쳐부숴라. 보상 퍼펙트 등급 시베리아 호랑이 왕 혈통. 고유 스킬 마인드 도미니언 정신지배. 실패 시 스노우벨 사망. 시스템 연구 종료. 망설임 없이 수락한다. 시스템 알림. 퀘스트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선행 보상 기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쓴다. 엄청난 정보의 해일이 내 머릿속을 덮친다. 마인드 도미니언의 완벽한 메커니즘. 눈을 감고 그 능력에 손을 뻗는다. 보이지 않는 정신 에너지의 파동이 내 안에서 뻗어나가 순식간에 계곡 전체를 휩쓴다. 그레이펜과 섀도우 윈드가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고 놀란 눈으로 날 쳐다본다. 더 이상 포효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내 전술적 의도가 녀석들의 머릿속에 다이렉트로 꽂힌다. 머릿속에 전투 지도를 그리고 백호 일족의 지형 엠버클로 군대의 예상 위치 그리고 우리의 타격 루트를 찍어낸다. 그레이펜과 섀도우 윈드가 그 모든 걸 순식간에 받아들인다. 크르릉, 녀석들이 낮게 울부짖으며 완벽히 인지했음을 알린다. 이 감각은 차원이 다르다. 마침내 진짜 내 군대가 생겼다. 이틀 동안 난 군대를 이끌고 주변 숲을 싹 쓸어버린다. 감히 나를 깔보던 야수들, 이제 전부 내 사냥감이다. 마인드 도미니언 덕에 늑대와 표범들은 마치 한 몸처럼 기막히게 움직인다. 쓰러뜨린 적은 모조리 먹어치워 혈통 포인트를 빨아들인다. 시스템이 내 파워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음을 쉴 새 없이 띄운다. 상처는 완벽하게 치유됐다. 내 이름이 이 숲 전체에 쫙쫙 퍼져나간다. 어떤 놈들은 무릎을 꿇고 어떤 놈들은 꽁지 빠지게 도망친다. 감히 날 시험해보려는 놈들은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될 뿐이다. 단 이틀 만에 내 군단은 30마리가 넘게 불어났고 그중 여럿은 결코 평범한 야수가 아니다. 3일째 아침, 난 산 정상에 우뚝 서서 발 아래 모든 것을 굽어본다. 오늘이 바로 스노우벨의 끔찍한 결혼식 날. 그리고 오늘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빚을 청산하는 날이다. 몸을 돌려 내 뒤에 빽빽하게 늘어선 군단을 마주본다. 늑대, 표범, 곰, 멧돼지 모두 완벽한 진영을 갖추고 명령을 기다린다. 마인드 도미니언으로 명령을 하달한다. 오늘 우린 백호 일족에 무릎을 꿇린다. 남들을 깔보는 그 오만한 순혈 호랑이들에게 혈통 따위 아무것도 아니란 걸 똑똑히 보여주자. 오직 압도적인 힘만이 전부란 걸. 크앙! 모든 야수가 일제히 포효하고 그 굉음이 산림을 뒤흔든다. 나 역시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찢어버릴 듯한 천둥 같은 포효를 터뜨린다. 그리고 산봉우리에서 훌쩍 뛰어내려 백호 일족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30마리가 넘는 야수들이 내 뒤를 따라 맹렬히 돌진한다. 콱쾅! 우리 발 아래서 대지가 요동친다. 백호 일족의 영토는 불빛과 깃발로 장식되어 있지만 분위기는 죽은 듯 고요하다. 모든 백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높은 단상 위 족장 자리에 앉은 프로스트 킹의 얼굴은 텅 비고 패배감에 찌들어 쥐꼬리만 한 위엄마저 다 박살났다. 그 옆에선 그보다 훨씬 거대한 호랑이가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껄껄 웃어댄다. 시스템 알림, 엠버클로, 동북 호랑이 왕, 피크 비스트 킹, 특기, 화염 능력, 엠버클로가 자결하는 열기를 뿜어낸다. 검붉게 타오르는 털, 눈동자에는 불꽃이 일렁인다. 무려 100마리가 넘는 야수들을 끌고 와 백호 일족을 사방에서 완벽히 포위했다. 이건 결혼식이 아니다. 힘으로 짓누르는 노골적인 무력 탈취일 뿐. 스노우벨이 단상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의 두 눈은 텅 비어 초점이 없다. 과거에 그 긍지 높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남은 건 오직 깊은 절망뿐. 의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스노우벨이 경비병들을 뿌리치고 단상 끄트머리로 내달린다. 굴복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기세. 하지만 엠버클로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휙! 그의 발톱이 날아들자 스노우벨이 바닥에 처박힌다. 엠버클로가 으르렁대며 다가가 발톱으로 그녀의 턱을 치켜올린다. 백호 공주라 해도 별거 없군. 오늘부터 이 녀석은 내 거다. 프로스트 킹이 막아서려 하지만 엠버클로의 부하들이 그를 바닥에 짓누른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벼락을 머금은 맹렬한 호랑이의 포효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진다. 콱쾅! 천둥 벼락 같은 소리가 온 계곡을 뒤흔든다. 모든 야수들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본다. 숲의 경계선이 짙은 어둠에 휩싸인다.
사방에서 수십 마리의 야수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선두에는 거대한 덩치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서 있다. 얼룩덜룩한 털을 지녔지만 심장을 짓누르는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낸다. 발톱에는 청보라빛 번개가 파지직거리며 튀어오른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드디어 도착했다. 단상 위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본 순간 내 두 눈의 살기가 차갑게 굳어졌다. 쾅! 허공으로 도약해 단상에 착지하며 길을 막는 야수들을 모조리 날려버렸다. 엠버클로의 똘마니들이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내 늑대와 표범 군단이 들이닥쳐 놈들을 짓밟아버렸다. 나는 스노우벨의 눈앞에 내려앉았다. 고개를 든 그녀와 시선이 마주친다. 그녀의 두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앞발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피를 부드럽게 닦아낸 뒤 고개를 돌려 엠버클로와 영진의 모든 백호들을 노려보았다. 입가에 위험천만한 미소가 슥 번진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내번졌다. 오늘 이 녀석을 건드리는 놈들은 내 손에 모조리 박살날 거다. 프로스트 킹이 나를 멍하니 바라본다. 그의 눈동자에는 충격, 공포, 그리고 뼈저린 후회가 뒤엉켜 있다. 모든 백호들이 사시나무 떨듯 떤다. 그들이 내게 안겨줬던 치욕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것이다. 엠버클로가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의 찬 포효를 터뜨리며 전신의 불길을 휩싼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놈의 살기를 받아친다. 놈의 불꽃에 화답하듯 내 발톱에서도 맹렬한 번개가 휘몰아친다. 쾅! 허공에서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엄청난 위력에 백호 일족의 영지 전체가 요동친다. 엠버클로가 나서기도 전에 글라시오스가 튀어나온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며 비웃었다. 들개 무리를 끌고 와봤자 내 놈의 천한 근본이 바뀌진 않아. 나는 고개를 돌려 글라시오스를 쳐다보았다. 사형 선고를 내리듯 서늘한 눈빛. 내게 가랑이 밑을 기어가게 했던 놈이 아직도 내 앞에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다니. 나는 녀석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녀석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친다. 글라시오스는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뿜어져 나오는 내 오라가 녀석을 그 자리에 꽁꽁 묶어버린 것이다. 시스템 알림 플레이어의 현재 혈통 순도가 일반 백호를 초월했습니다. 글라시오스는 완벽한 압도감에 짓눌렸다. 놈을 기어보며 내가 제안을 던졌다. 네가 내게 기어가라 했던 것처럼 오늘은 네가 내 밑을 기어라. 그러면 살려보내주지. 글라시오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다. 그 잘난 자존심에 받아들일 리가 있나? 스킬 따위는 단 하나도 쓰지 않았다. 순수한 피지컬만으로도 녀석의 공격을 씹어먹기에 충분하다. 내 몸을 깁는 놈의 발톱은 간지럽지도 않다. 내 강철 같은 피부는 놈 따위가 뚫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니까. 공방이 이어질수록 글라시오스의 멘탈은 산산조각 난다. 닉석이 그토록 떠받들던 자존심 따위는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놈이 필사적으로 발악해도 나는 단 한 발짝도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빛만으로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뼛속까지 새겨줄 뿐. 글라시오스의 전의가 완전히 박살났다. 닉석이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려 한다. 나는 앞발 하나로 놈의 대가리를 땅바닥에 지시겨버렸다. 발밑에서 미친 듯이 발악하는 꼴이라니. 예전의 나처럼 한없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허리를 굽혀 놈과 눈을 맞춘다. 내 놈이 내게 안겨줬던 그 끔찍한 치욕을 똑같이 맛보게 해주마. 그러고는 발을 치워줬다. 내가 진짜로 보내주는 줄 알고 착각하는 글라시오스. 허겁지겁 일어나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나는 뇌호의 발톱을 발동시켰다. 청보라빛 뇌전이 발톱을 타고 미친 듯이 춤을 춘다. 벼락과 번개를 머금은 꼬리로 글라시오스를 향해 풀스윙을 날렸다. 엄청난 파괴력의 허공을 붕 날아간 놈은 프로스트 킹의 발치에 처참하게 처박혔다. 새카맣게 타버린 채 피를 토하는 글라시오스. 목숨만 겨우 붙어있다. 입을 뻐끔거리지만 쏟아져 나오는 건 시뻘건 핏물뿐. 놈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프로스트 킹이 발밑에 나동그라진 글라시오스를 보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떤다. 드디어 현실 파악이 된 거겠지. 녀석이 포효하며 무력으로 존엄성을 되찾으려 내게 돌진한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하품이 나올 만큼 느려 터졌다. 자신이 내쫓았던 녀석이 결코 하찮은 잡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숲 전체를 뒤집어버릴 진정한 제왕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백호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누구 하나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내 눈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다.
내게 이 닉석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다. 몸을 돌려 엠버클로를 마주한다. 놈의 눈빛에 찰나의 경계심이 스친다.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했을 거다. 초기 야수왕인 글라시우스가 단 몇 초 만에 박살났으니 하지만 릭석은 금세 평정심을 되찾는다. 어쨌든 릭석은 최정상급 야수왕, 게다가 화염의 힘을 다루지 않는가. 엠버클로가 비릿한 웃음을 흘린다. 제법 잔재주를 부리는군. 하지만 내게서 스노우벨을 구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쾅! 놈의 전신에서 불길이 일제히 폭발한다. 끔찍한 열기에 주변 초목들이 모조리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놈이 모든 힘을 해방하자 백호 일족의 영지 전체가 불바다로 변해버린다. 시스템 알림, 경고. 엠버클로의 전투력이 플레이어의 현재 레벨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화염은 번개 속성 능력을 제압한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발톱 위로 번개가 맹렬하게 요동치며 스파크를 튀긴다. 처절한 싸움이 되겠지만 물러설 곳은 없다. 엠버클로가 광소하며 돌진해 온다. 불꽃이 거대한 화염용이 되어 내 얼굴을 노린다. 나는 벼락을 품은 발톱으로 맞서 정면 돌파한다. 콱콱 공중에서 번개와 화염이 충돌하며 눈을 뜰 수 없는 성광이 터진다. 그 충격파에 백호들이 낙엽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우리는 동시에 비틀거렸지만 이내 다시 맹렬하게 격돌했다. 이것이 진정한 수왕의 전투다. 격돌할 때마다 대지가 요동친다. 하지만 난 곧바로 문제점을 깨달았다. 엠버클로의 불꽃 온도를 내 번개가 감당하지 못한다. 시스템의 말이 맞았다. 화염이 번개를 압도한다. 설상가상으로 엠버클로의 전투 경험은 나를 까마득히 뛰어넘는다. 수많은 실전으로 단련된 진짜 수왕이니까. 엠버클로의 공격이 점점 빠르고 무거워진다. 불의 장벽이 사방을 에워싸며 퇴로를 모조리 차단했다. 계속 앞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합을 겨룰 때마다 내 몸만 만신창이가 되어간다. 털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피부는 끔찍하게 달아오른다. 온몸을 불태우는 듯한 끔찍한 고통. 삐비. 시스템 경고가 쉴 새 없이 울린다. 체력 70%, 60%, 50%. 이를 악물고 녀석의 리듬 속에서 빈틈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노련한 움직임에 빈틈 따윈 보이지 않는다. 그레이팡과 섀도우 윈드가 가세하려 했지만 엠버클로의 화염 장벽에 막혀버렸다.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 엠버클로가 비웃는다. 갓수왕이 된 애송이 주제에 감히 자기 앞을 막아섰다면서 진정한 압도적 힘이 뭔지 뼈저리게 보여주겠단다. 엠버클로가 기어이 필살기를 꺼내들었다. 화염이 거대한 불의 검으로 압축되더니 내 머리를 향해 곧장 내리꽂힌다. 릭석의 모든 힘이 실린 최후의 일격. 직격당하면 내 목숨은 끝이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남은 힘이 없다. 꼼짝도 할 수 없다. 찰나의 순간 하얀 실루엣이 몸을 날려 내 앞을 가로막았다. 스노우벨이다. 릭석의 일격을 그녀가 고스란히 받아냈다. 화염의 검이 그녀의 몸을 잔인하게 꿰뚫었다. 새하얀 털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든다. 내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에 찢어지는 포효가 터져나왔다. 스노우벨이 옅은 신음을 흘리며 내 품으로 쓰러졌다. 이내 그녀의 두 눈이 감긴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은 건 미칠 듯한 분노뿐이다. 나에게 유일하게 다정했던 백호가 나를 구하려다. 이렇게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발한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힘이 내 안에서 솟구쳤다. 시스템 알림. 플레이어의 감정 수치가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히든 퀘스트 발생, 분노 폭발, 긴급 시스템 업그레이드 진행 중, 궁극기 신살의 일격 잠금 해제. 폭발적인 에너지가 전신으로 밀려든다. 혈통이 끓어오르며 진화하는 것이 느껴진다. 가죽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백색광, 백호 혈통의 힘이다. 지금껏 내 안에 잠들어 한 번도 깨어난 적 없던 백호의 피가.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스노우벨을 그레이팡에게 맡기고 엠버클로를 향해 돌아섰다. 내 눈빛에 서린 살기는 베일듯이 선명했다. 내 변화를 직감한 엠버클로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뇌호격은 치워버린다. 대신 번개와 백호의 혈통을 융합한다. 청보랏빛 번개에 얽힌 새하얀 광채. 세상에 없던 압도적인 힘이다. 내 온몸이 한 줄기 번개가 되어 순식간에 엠버클로 코앞에 나타났다. 릭석이 다급히 화염벽을 쳤지만 난 이미 그 너머를 돌파했다. 전생의 챔피언 시절 모든 전투 본능을 끌어올려 엠버클로의 사각을 완전히 봉쇄했다. 그리고 모든 힘을 쥐어짜낸 발톱을 녀석의 척추에 박아넣었다. 엠버클로가 비명을 지른다. 녀석은 사력을 다해 발악했지만 내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어 녀석의 척추를 완전히 부러뜨렸다. 엠버클로의 몸이 축 늘어졌다.
두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가득했다. 녀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지. 수년간 이 숲을 지배해온 수왕이 잡종이라 불리던 놈에게 처참히 박살났으니 엠버클로가 땅에 처박혀 영원히 숨을 거두었다. 대장의 죽음을 목격한 짐승들은 사색이 되어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의 늑대와 표범 군단이 추격을 시작해 그들을 베어 넘기거나 하나씩 무릎 꿇렸다. 끝까지 지켜볼 여유 따윈 없다. 나는 곧장 스노우벨에게 달려갔다. 숨결이 너무도였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목숨. 시스템 알림. 스노우벨의 체력이 5%로 떨어졌습니다. 즉시 회복 아이템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시스템 상점을 미친 듯이 뒤져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찾아냈다. 망설임 없이 교환해 스노우벨에게 먹였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생명의 열매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다. 스노우벨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는다. 시스템 알림 위기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충분한 휴식만 취하면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그녀를 조심스레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미 전장의 승패는 완전히 결정났다. 엠버클로의 잔당들은 내 늑대와 표범 군단의 맹추격에 뿔뿔이 흩어졌다. 엠버클로의 깃발 아래 거들먹거리던 짐승들은 그저 목숨만 부지하려 발버둥친다. 나는 정신지배로 군단을 지휘하며 도망치는 적들을 박살내거나 복종시켰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엠버클로가 이끌고 온 100여 마리의 짐승들은 전부 시체가 되거나 내 앞에 엎드렸다. 전투가 끝나자 백호 일족의 영토 전체에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한때 오만하게 모든 걸 깔보던 백호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다. 프로스트 킹이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덜덜 떨며 높은 단상에서 내려온다. 내 앞까지 걸어온 녀석의 다리가 속절없이 풀린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녀석이 내게 무릎을 꿇었다. 그 광경에 모든 짐승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든 백호가 숨을 죽인 채 나의 다음 행동만 기다리고 있다. 나는 프로스트 킹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는 몸을 돌려 높은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녀석의 사과를 받아주지도 내치지도 않았다. 이제 나에게 그딴 건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나는 높은 단상에 서서 발밑에 엎드린 백호 일족을 내려다본다. 내 눈빛과 뿜어내는 기백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사과 따윈 필요 없다. 후회도 필요 없다. 이제 백호 일족은 이 맹수 제국에서 흔해 빠진 일개 세력에 불과하다. 크게 숨을 들이마신다. 시스템 알림, 궁극의 보상을 지급합니다. 고대 수신에 오라. 쾅! 순식간에 내 안에서 소름 끼치는 혈통의 에너지가 폭발한다. 이것이 바로 고대 수신에 오라. 모든 생명체의 본능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절대적인 복종의 명령이다. 그 기백이 거대한 해일처럼 숲 전체를 휩쓸어버린다. 사방수 마일레의 맹수들이 백호 일족의 영토를 향해 엎드리며 조아린다. 고개를 젖히고 하늘마저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른다. 크아아앙. 머리 위로 폭풍우 구름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쿠르릉. 천둥이 그의 화답하듯 울부짖는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잡종이 아니다. 숨을 쉬는 모든 맹수들, 그레이팽, 섀도우 윈드를 비롯해 내 휘하의 모든 녀석들이 바닥에 엎드려 복종의 울음소리를 낸다. 백호 일족의 모두가 경외감에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뒤를 따른다. 갓 깨어난 스노우벨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내 곁으로 다가와 몸을 기댄다. 나는 절벽 끝에 서서 숲을 꿰뚫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금단의 죽음의 구역을 향해 시선을 던진다. 시스템이 새로운 패널을 띄운다. 외곽숲 완전 통해 완료. 다음 단계, 진화 경로 잠금 해제. 목적지, 심연의 황야. 신수로 진화하라. 태양이 서쪽으로 지며 내 거대한 실루엣이 대지 위로 길게 드리워진다. 내 등 뒤에선 끝없이 펼쳐진 맹수 군단이 일제히 포효하며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에 환호한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 내 여정은 이제 막 막을 올렸을 뿐이다. 내 아버지는 백호다. 내 어머니 역시 백호지만 나는 시베리아 호랑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로했다. 7일 밤낮을 미친 듯이 근방의 개코 원숭이들을 두들겨 패고도 내가 대체 무슨 존재인지 설명하지 못했지. 결국 그는 분노에 차 떠나버렸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나를 내다버렸다. 새끼 호랑이의 몸으로 환생해서 태어난 첫날부터 이런 난장판에 휘말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계에 다다라 절벽 끝에서 모든 걸 끝내려던 순간 나는 스노우벨과 만났다. 그리고 우연히 맹수 진화 시스템을 각성하면서 모든 것이 180도 뒤바뀌었지. 돌연변이 흑곰으로부터 스노우벨을 구했지만 잡종이라는 이유로 백호 일족에게 끌려가 질타를 받았다. 그곳에서 나는 사사건건 굴욕을 겪었고 글라시우스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야 했으며
성스러운 열매를 훔쳤다는 누명까지 쓴 채 반죽음이 되어 쫓겨났다. 하지만 시스템의 힘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올랐다. 회색 늑대 무리와 흑표범 우두머리를 복속시키고 뇌령과를 삼켜 번개의 힘을 얻었으며 정신지배로 나만의 맹수군단을 조직했다. 놈들을 박살내며 백호 일족으로 돌아왔을 때 엠버클로의 화영검이 스노우벨의 몸을 꿰뚫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백호의 혈통이 완전히 각성했다. 신살의 일격을 꽂아 넣어 엠버클로를 내 발톱 아래 박살내버렸지. 시스템은 보상으로 고대 수신의 오라를 내렸고 스마일 내의 모든 맹수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이어 시스템은 다음 진화 경로가 열렸음을 알렸다. 목표 신성한 백호로 진화하라. 내 시선은 숲을 가르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금단의 죽음의 구역, 심연의 황야를 향했다. 나는 피와 불꽃으로 쟁취한 영토를 등지고 외곽숲과 심연의 황야 경계에 우뚝 섰다. 쌍두 이무기에게 내가 없는 동안 이곳을 통치하라고 지시한다. 나는 훨씬 더 끔찍하게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 스노우벨은 얼음 속성의 피크 비스트킹으로 성장했다. 그레이펜과 섀도우 윈드가 내 양옆을 든든하게 호위한다. 내가 이룩한 제국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자. 두 눈에 확고한 결의가 서린다. 외곽 숲에는 더 이상 내가 얻을 게 없다. 더 강해지기 위해선 이 죽음의 땅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야만 해. 경계를 넘는 순간 폭발적인 영역의 밀도와 소름 돋는 살기가 거대한 벽처럼 나를 덮친다. 이곳의 나무들은 성인 12명이 둘러싸도 모자랄 만큼 거대하다. 덩굴마다 죽은 맹수들의 시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고작 10마일 진입했을 뿐인데 흉포한 기운이 우리를 녹아냈다. 사방에서 피해 굶주린 수십 마리의 마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온다. 전부 비스트킹급이다. 선두에 선 녀석들은 무려 피크 비스트킹급. 하지만 난 당황하지 않는다. 오른발톱을 치켜들자 번개와 화염이 한데 얽히며 소용돌이친다. 선두의 마원이 포효하며 내게 달려든다. 가볍게 피한 뒤 허공을 갈라버리는 발톱. 충돌하는 순간 천둥과 불꽃이 쾅 폭발한다. 피크 비스트킹 급 마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기갈기 찢겨버렸으니 얼어붙었던 남은 마원들이 더욱 미친 듯이 발악하며 쇄도한다. 나와 새 동료들은 자비 없는 피투성이 난전에 돌입한다.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 나온다. 쿠구구궁. 다른 마원들보다 3배는 더 거대한 괴수가 나무들을 부수며 튀어나온다. 마원왕, 초기 비스트 엠페러 급이다. 놈은 이 지형을 제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 놈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리가 지형을 이용해 우리를 협곡으로 몰아넣는다.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퇴로는 없다. 마원왕이 절벽 위에서 집채만 한 바위들을 마구 던져댄다. 날 보호하려 뛰어든 그레이팽이 그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낸다. 갈비뼈가 박살나고 털이 붉은 피로 흠뻑 젖는다. 충직한 동료가 당하는 모습을 보자 생전 처음 겪는 폭발적인 분노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드는 각성을 느낀다. 심연의 황야는 내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한 곳이다. 이곳의 모든 전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한 번의 삐끗함이 곧 우리 모두의 죽음이다. 게다가 여긴 겨우 외곽 가장자리일 뿐. 더 깊은 곳엔 대체 어떤 공포가 도사리고 있단 말인가? 협곡 꼭대기에 선 마원왕의 두 눈에 조롱 섞인 즐거움이 일렁인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그레이팽을 한 번, 그리고 우리를 내려다보는 마원왕을 한 번 올려다본다. 내 두 눈의 살기가 물리적인 형태를 띨 만큼 무겁게 굳어진다. 이 협곡은 치명적인 데스 트랩이다. 마원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마리의 마원들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오랜 시간 훈련받은 듯 소름 돋게 정밀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나는 협곡 전체를 빠르게 스캔한다. 모든 지형적 이점이 놈들에게 있다. 그레이팽의 부상으로 상황은 최악이지만 난 절대 당황하지 않아. 두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내 동공에서 기이한 은빛 성광이 맥동한다. 비스트킹으로 돌파한 뒤 해금한 통찰의 눈. 이 눈앞에선 모든 마원들의 이동 패턴이 수정처럼 투명하게 익힌다. 무질서해 보이는 이것은 결코 혼돈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의 포위 진법. 전체 구조가 12개의 거점을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중 3개만 박살내면 진영은 완전히 무너진다. 나는 폭발하듯 튕겨나간다. 썬더 타이거 클로를 연사하며 핵심 거점을 방어하던 마원 3마리를 반응조차 하기 전에 찢어발긴다. 놈들은 즉사하여 나동그라진다. 진영이 붕괴되는 순간 무리가 짧은 혼란에 빠진다. 좋았어. 내 두 눈의 은빛이 최고조로 타오른다. 정신 지배가 해일처럼 뻗어나간다. 약한 유인원 녀석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강한 녀석들도 느려지고 움직임이 둔해진다.
스노벨과 섀도우 윈드가 내 의도를 순식간에 읽고 반격을 개시한다. 얼음과 발톱이 무리를 찢어밟히며 포위망이 박살난다. 난 도망치지 않는다. 협곡 정상에 있는 마원왕을 향해 곧장 돌진한다. 우두머리부터 박살낸다. 그래야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다. 마원왕은 내게 이런 힘이 남아있을 줄 몰랐겠지만 짐승 황제답게 순식간에 반응한다. 두 거대한 맹수가 협곡 정상에서 격돌한다. 콱콱! 충돌의 충격파가 주변 바위를 산산조각 낸다. 마원왕의 일격이 산사태처럼 덮쳐온다. 산이라도 쪼갤 듯한 공격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뚫고 나간다. 외곽숲에서 치른 수많은 혈투 덕분에 내 전투 기술은 극한까지 예리해졌다. 휙! 놈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옆으로 빠지며 팔꿈치 관절의 발톱을 정확히 꽂아 넣는다. 크아! 놈이 고통의 참포효를 내지른다. 다른 팔이 횡으로 휩쓸고 들어온다. 휙 숙여 피하는 동시에 내 신수 오라의 모든 힘을 폭발시킨다. 이것이 바로 백호 혈통의 특권, 하위 짐승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이다. 마원왕이 짐승 황제라 해도 내 오라 앞에서는 반 박자 느려진다. 그 반 박자면 충분하다. 덥석. 그 틈을 타 두 발톱으로 마원왕의 목통을 콱 움켜쥔다. 놈이 미친 듯이 발버둥치지만 내 관절기 전투술은 이미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파공음과 함께 마원왕의 목이 꺾인다. 이 초기의 짐승 황제가 내 발톱 아래 싸늘한 주걱이 되어 쓰러진다. 죽는 순간 순수한 혈통의 에너지가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망설임 없이 모조리 집어삼키자 내 안의 영적 에너지가 활활 타오른다. 콱창 나를 가둬두던 정점 짐승 왕의 한계벽이 산산조각 난다. 돌파했다. 짐승 황제의 경지로. 짐승 황제의 오라가 협곡 전체를 휩쓴다. 쿵! 남은 유인원 닉석들이 전부 벌벌 떨며 땅에 엎드린다. 거들떠볼 시간도 없다. 곧장 그레이팽에게 달려간다. 내 충직한 동료가 위독한 상태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고 만다. 이렇게 약해진 채 누워있는 닉석을 보니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른다. 더 강해져야 한다. 심연의 황야를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녀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얻으려면 심연의 황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전설의 영약을 찾아야만 한다. 띠링, 머릿속에 시스템 알림이 울린다. 심연의 황야 도관계의 계곡 깊은 곳에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용혈초라는 약초가 자란다. 심연의 황야 깊은 곳을 노려본다. 짙은 안개가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다.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다. 상처 입은 그레이팽을 데리고 도관계 계곡으로 출발한다. 시스템이 표시한 위치는 여기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황야의 가장 깊은 곳이다. 스노벨이 얼음 속성 에너지를 사용해 그레이팽의 상태를 진정시킨다. 섀도우 윈드가 앞장서서 길을 뚫는다. 빽빽한 숲을 최고 속도로 돌파한다. 3일 후 우리는 도관계 계곡 외곽에 도착한다. 주변 전체가 짙은 녹색의 도관계에 집어삼켜져 있다. 7일 공기 자체가 부식성을 띠고 있다. 바닥에는 죽은 짐승들의 잔해가 널려 있고 그중엔 짐승 황제급의 잔해마저 섞여 있다. 후후 숨을 고르며 영적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강철 피부를 100% 가동한다. 피부 위로 옅은 금속 광택이 떠오르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스노벨은 말하지 않아도 내 뜻을 알아차린다. 싸아 그녀의 얼음 에너지가 퍼져나가며 내 몸을 서리로 감싼다. 챙그랑 도관계가 닿자마자 얼어붙으며 검록색 결정이 되어 부서져 내린다. 이 방법을 써서 천천히 더 깊은 곳으로 밀고 들어간다. 가장 짙은 안개를 뚫고 나가자 시야가 확 트이며 고대 돌 유적이 눈앞에 나타난다. 푸른 이끼로 뒤덮인 벽이지만 한때 웅장했을 윤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유적 주변은 독 비단뱀들의 거대한 둥지로 둘러싸여 있다. 길이는 10m가 넘고 안개와 같은 검록색 비늘을 지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100마리다. 가장 약한 녀석조차 짐승왕급이다. 유독 거대한 몇 놈은 짐승 황제의 에너지를 뿜어내지만 용혈초는 저 유적 안에 있다. 그 생명 에너지의 파동이 벌써부터 느껴진다. 스노벨과 섀도우 윈드에게 그레이팽을 지키라는 신호를 보내고 나 홀로 몰래 잠입한다. 짐승 황제의 힘과 통찰의 눈을 사용해 뱀들의 감각을 자극하지 않고 녀석들을 지나쳐 유적 입구에 도달한다. 내부는 어둡고 축축하다. 벽마다 독 덩굴이 빽빽하게 얽혀있다. 극한의 조심성을 유지하며 움직인다. 찾았다. 유적 중앙의 돌 재단 위. 옅은 붉은 빛을 뿜어내는 세 포기의 식물. 용혈초다. 하지만 손을 뻗으려는 찰나. 재단 옆 어둠 속에서 차가운 세로동공 한 쌍이 번쩍 뜨인다. 스르륵 30m가 넘는 비단뱀이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린다. 이 녀석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일반적인 짐승 황제를 아득히 초월한다.
중기 짐승 황제, 비단뱀 족장이다. 날 더욱 경악하게 만든 건 재단 반대편, 돌 위에 고요히 놓여있는 고대의 옥병이다. 밀봉되어 있음에도 새어나오는 에너지가 망치처럼 날 강타한다. 내 혈통 깊은 곳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요동친다. 통찰의 눈으로 훑어본다. 시스템 알림, 고대 백호의 진열. 이 단 한 방울에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이 담겨있다. 이걸 흡수해서 융합할 수 있다면 내 혈통은 근본부터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직면한 문제가 너무도 명확하다. 비단뱀 족장이 날 주시하고 있고 날 순순히 돌려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 재단 옆에 떠리를 튼 비단뱀 족장의 중기 짐승 황제 오라가 해일처럼 날 짓누른다. 퇴로는 없다. 그레이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백호의 진열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심호흡과 함께 영적 에너지를 전력으로 끌어올리자 번개와 화염이 내 온몸을 휘감아친다. 놈이 내 살기를 감지했다. 쉭, 혀를 낼름거리더니 짙은 녹색의 맹독 폭포를 뿜어낸다. 치, 맹독이 닿는 곳마다 공기마저 부식되며 비명 같은 소리를 낸다. 몸을 뒤로 날려보지만 독액이 폭우처럼 쏟아진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강철 피부를 100% 가동하고 피부 위로 번개와 화염의 방벽을 전개한다. 맹독이 강타한다. 부식성 힘이 번개와 화염 방벽에 충돌하며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을 낸다. 불타는 듯한 고통이 피부를 찢어밟긴다. 강철 피부마저 이 맹독에 서서히 겉아먹히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뚫고 나간다. 여기서 방어만 하다간 서서히 말라 죽을 뿐이다. 공격만이 유일한 살길이다. 파지직, 두 발톱의 번개와 화염이 극한까지 얽혀들며 폭발한다. 이것이 내 가장 파괴적인 절기다. 신살의 일격, 번개의 힘, 엠버클로에게서 빼앗은 불꽃, 그리고 백호 혈통의 사례를 융합한다. 그 결과는 파멸적이다. 내 몸이 번개처럼 움직여 순식간에 비단뱀 족장과의 거리를 좁힌다. 허공을 찢는 발톱, 파멸의 힘을 품고 놈의 머리로 직진한다. 족장놈, 끔찍한 속도로 반응하며 꼬리를 휘둘러 정면으로 맞선다. 천둥 같은 충돌, 충격파에 폐허의 벽이 쩍쩍 갈라진다. 흙먼지가 걷히자 비단뱀 족장의 꼬리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드러난다. 짙은 녹색 피가 뿜어져 나오지만 나 역시 무사하진 않다. 놈이 최후의 발악으로 달려들더니 쩍 벌린 턱으로 내 어깨에 독리를 박아넣는다. 독이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퍼진다.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시야가 흐려진다. 이를 악물고 버티며 다시 한번 양 발톱을 꽂아 넣는다. 멸신격의 잔여 힘이 비단뱀 족장의 급소에 정확히 명중한다. 마침내 놈을 박살냈다. 비단뱀 족장이 귀를 찢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다.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펄떡거린다. 비틀거리며 물러선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버렸다. 피부가 짙은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그때 스노우벨이 난입한다. 유대를 통해 내 위기를 느끼고 밖에 비단뱀 떼를 뚫고 쉴 새 없이 압도적인 힘으로 길을 내며 달려온 것이다. 나를 보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아챈다. 단상으로 돌진의 용혈초를 입에 물고 돌아선다. 하지만 치명상을 입은 비단뱀 족장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스노우벨을 향해 꼬리를 휘두른다. 피하지 못하고 튕겨나가지만 용혈초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다. 몸을 일으켜 내 입에 용혈초를 밀어넣는다. 혀에 닿자마자 약초가 녹아내린다. 압도적인 생명력이 폭발하며 맹독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일단 상태는 안정됐지만 독이 너무 강력하다. 용혈초 한 포기로는 완전히 해독할 수 없어. 설상가상으로 폐허 밖에서 소름 끼치는 쉬쉬 소리가 터져 나온다. 족장의 부상을 감지한 일대의 모든 비단뱀들이 광분하며 폐허로 쏟아져 들어온다. 100마리의 비단뱀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스노우벨과 섀도우 윈드가 놈들을 막아선다. 하지만 둘이서 100마리를 감당할 순 없다. 그레이팡은 이미 치명상이다.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 돌단상에 기댄 내 몸속에선 용혈초와 맹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끝없이 밀려드는 비단뱀 떼를 보다가 단상에 놓인 백호의 진열로 시선을 돌린다. 무모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힘으로 독을 제압한다. 진열을 삼켜 억지로 돌파하는 거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한 번의 실수로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거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망설임을 거둔다. 옥병을 낚아채 고대 백호의 진역 한 방울을 단숨에 삼켜버린다. 몸에 들어온 순간 화산 폭발처럼 맹렬하고 끔찍한 힘이 체내에서 폭발한다. 몸이 미친 듯이 경련하기 시작한다. 혈통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솟구친다. 이것이 진정한 혈통 진화의 감각인가? 끔찍할 정도군.
맹독, 용혈초, 그리고 백호의 진열, 세 가지 힘이 내 몸을 전장 삼아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당장 명상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 가지 힘에 산산조각 나고 말 거다. 가부좌를 틀고 억지로 고요 속에 빠져든다. 스노우벨이 내 행동을 목격한다. 그녀는 즉각 상황을 파악한다. 고개를 젖혀 포효하더니 얼음 속성의 에너지를 전력으로 폭발시켜 내 주위에 얼음 장벽을 세운다. 섀도우 윈드와 중상을 입은 그레이팡이 몸을 이끌고 장벽 밖을 호위한다. 100마리의 비단뱀이 목숨을 내던지듯 광분하며 충돌하고 맹독이 비처럼 쏟아진다. 얼음 장벽이 복구되는 속도보다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 섀도우 윈드가 발톱으로 비단뱀 떼를 찢어밟기지만 그의 몸에도 순식간에 상처가 늘어간다. 그레이팡은 부서진 몸을 이끌고 수완급 비단뱀의 목을 물어뜯으며 놓지 않지만 적이 너무 많다. 스노우벨의 마력이 거의 바닥났다. 얼음 장벽이 곳곳에서 부서진다. 피투성이가 된 섀도우 윈드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그레이팡은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생사를 알 수 없다. 방어선이 붕괴하기 직전이다. 수십 마리의 비단뱀이 뚫고 들어와 고요히 앉아있는 나를 향해 쇄도한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오라가 내 안에서 폭발한다. 번쩍 두 눈을 뜬다. 눈동자에서 청, 백처, 흑, 네 가지 색의 빛이 맥동한다. 4대 근원 힘의 결정체다. 백호의 진역이 완벽하게 융합되었다. 내 혈통이 그 근본부터 완전히 진화했다. 평범한 백호에서 전설 속의 사주 백호로 진화한 것이다. 사주 백호, 금, 목, 수, 화의 네 가지 속성을 지배하는 백호 전설 최강의 혈통. 전신에 차오르는 힘이 압도적이다. 맹독은 완전히 사라졌고 레벨이 또 한계를 돌파하려는 것이 느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혈통 진화로 전혀 새로운 고유 능력이 개방되었다. 비단뱀 떼가 덮쳐오는 순간 오른발톱을 천천히 치켜든다. 네 가지 속성의 힘이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패왕의 강철 에너지로 모여든다. 손목을 튕기자 발톱 사이에서 무수한 황금빛 칼날이 터져나와 폐허를 끔찍한 강철 폭풍으로 뒤덮는다. 패왕 강철 폭풍. 이것이 진화된 혈통이 개방한 광역 파괴 스킬이다. 수많은 황금빛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죽음의 그물을 짠다. 선두의 수십 마리 비단뱀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겨나간다. 황금빛 폭풍이 계속해서 팽창한다. 폭풍이 닿는 곳마다 비단뱀들이 추수하는 밀처럼 쓰러져간다. 수왕급 비단뱀들은 패왕의 강철 에너지 앞에 그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한다. 수왕급 비단뱀 몇 마리조차 치명상을 입는다. 엄청난 위력의 폐허 전체가 진동하고 벽에는 무수한 참격의 흔적이 새겨진다. 10초도 지나지 않아 100마리가 넘는 비단뱀들이 몰살당했다. 폐허가 붉게 물든다. 바닥에는 놈들의 잔해만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치명상을 입었던 비단뱀 족장마저 폭풍에 산산조각 났다. 수년간 도관계 계곡을 지배했던 일족이 멸망하는 순간이다. 발톱을 거둔다. 패왕 강철 폭풍이 잦아든다. 스노우벨, 섀도우 윈드, 그레이팡을 바라본다. 세 동료 모두 상처투성이에 피를 흘리고 있다. 남은 용혈초를 꺼내어 세세게 조금씩 먹인다. 약효가 빠르게 퍼지며 세 마리 모두 급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레이팡이 눈을 번쩍 뜨며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경악스러운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낀다. 그의 눈동자엔 경외와 환희가 가득하다. 내가 백호의 진열과 융합했을 때 혈통의 각성이 일으킨 이변이 심연의 야생 전체를 뒤흔들었다. 네 가지 원소의 힘이 폭발하는 순간 거대한 백호의 환영이 하늘에 강림하고 청, 백, 적, 흑의 사색 섬광이 사방 수백 마일을 휩쓸었다. 이런 이변은 심연의 야생에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궁극의 혈통이 탄생했다는 징표다. 야생 깊은 곳 가장 끔찍한 새 존재이자 심연의 3대 패왕. 그들은 모두 반보 신수반보신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다. 심연의 동쪽 하늘을 지배하는 그림자 용참새. 용과 새의 이중 혈통을 지닌 그림자와 바람의 지배자가 백호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 눈에 탐욕을 번딩인다. 저 사주 백호의 혈통을 집어삼킬 수만 있다면 그림자 용참새는 현재의 한계를 박살내고 완전한 신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터. 3일 후 나는 상처를 모두 회복한 새 동료와 함께 도관계 계곡을 떠나 심연의 야생 더 깊은 곳으로 진격한다. 우리가 빽빽한 숲을 뚫고 나아갈 때 돌연 하늘이 새카맣게 물든다. 20m가 넘는 거대한 독수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며 내 앞을 가로막는다. 온몸이 칠흑같이 검고 깃털에서 희미한 금속 광택이 흐르는 최상급 수왕사황. 그것은 그림자 용참새가 최후 통첩을 위해 보낸 사자였다. 그 독수리는 오만방자하게 나를 굽어본다. 녀석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다.
유적에서 얻은 모든 보물을 바치고 영원히 그림자 용참새에게 복종하라. 거부한다면 비행군단을 총동원해 우리를 몰살시키겠다는 것. 나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 모든 개소리를 들어준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발톱을 치켜든다. 발톱 끝에 집결되는 패왕의 금속 에너지. 독수리 녀석이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황금빛 에너지 칼날이 녀석의 두개골을 일격에 꿰뚫어버린다. 팟! 최상급 수왕의 사자가 단일격의 즉사. 사주 백호의 혈통이 가져다준 힘의 상승폭은 내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다. 아직 초기 수왕에 불과하지만 내 전투력은 더 이상 최상급 수왕 아래가 아니다. 독수리의 시체를 내려다보는 내 눈가에 서늘한 살기가 스친다. 사자를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안다. 치면의 야생패왕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 아야, 상관없다. 내 혈통과 보물을 원한다면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힘으로 증명해보라지. 스노우벨이 빙결 에너지를 써서 잘린 독수리의 대가리를 꽁꽁 얼려 보존한다. 나는 근처에서 가장 높은 고목 꼭대기로 훌쩍 뛰어올라 수마일 밖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 대가리를 매달아둔다. 이게 바로 그림자 용참새를 향한 내 대답이다. 동시에 심연의 야생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고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나는 협박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내 목숨을 노리고 온다면 제 목숨부터 걸어야 할 거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졌다. 누군가 3대 패왕 중 한 명에게 대놓고 맞섰다는 사실에 심연의 모든 야수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수많은 야수들이 멀리서 숨죽이며 혈통의 이변을 일으켰던 이 백호 수왕이 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 지켜보기 시작했다. 소식을 들은 그림자 용참새가 하늘이 떠나가라. 분노의 포효를 내지른다. 크아아앙. 수천 년간 동쪽 심연의 야생을 지배하며 단 한 번도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 없는 녀석이다. 녀석은 즉각 모든 비행 군단에 집결령을 내리며 주제 파악 못하는 백호를 갈기갈기 찢어밟기라 명령한다. 나는 나무 꼭대기에 서서 지평선 너머를 응시한다. 무엇이 몰려올지 알지만 이미 준비는 끝났다. 사주 백호의 혈통은 그저 힘만을 가져온 게 아니다. 바닥을 모르는 무한한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 3일째 되던 날, 해가 져서가 아니라 하늘을 덮어버린 엄청난 비행 야수 떼거리들 때문에 하늘이 새카매진다. 그림자 용참새 녀석의 크기만 해도 50m가 넘는다. 날개를 펼치자 모든 빛이 차단된다. 흑색과 자색이 교차하는 모든 깃털에서 그림자 에너지가 맥동한다. 반보신수의 오라가 무거운 납덩이처럼 대지를 짓누르고 10마일 반경의 모든 야수들이 벌벌 떤다. 나는 완벽하게 침착한 상태로 위를 올려다본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압도적인 제공권을 쥔 비행군단에 맞설 완벽한 준비를 마쳤지. 정면 승부는 각계격파 당하겠다는 뜻과 같다. 머리를 써서 녀석들의 최대 강점을 약점으로 뒤바꿔야만 한다. 그림자 용참새는 지체 없이 움직인다. 명령이 떨어지자 비행군단이 먹구름처럼 쏟아져 내린다. 쿠구구궁. 나는 즉시 스노우벨, 그레이팡, 섀도우 윈드와 함께 울창한 숲속으로 후퇴한다. 우리가 도망친다고 확신한 그림자 용참새가 비웃으며 추격을 명하지만 이내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내 후퇴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모든 움직임이 숲의 어모 속에 있었으니까. 숲 안에서 나는 이미 정신지배 능력을 통해 일대의 모든 야수들과 접촉을 마쳤다. 개개인의 힘으로운 비행군단에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쪽수가 엄청나고 지형을 꿰뚫고 있지. 내 명령에 따라 녀석들은 소규모 부대로 흩어져 하강하는 모든 비행 야수를 무자비하게 유린한다. 거대한 독수리가 덮쳐올 때 덤불 속에서 흉포한 야수들이 폭발하듯 튀어나와 발톱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서걱. 다른 쪽에서는 날개 달린 뱀떼가 지상 야수를 쫓다가 독벌레 떼가 매복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친다. 비행 군단은 강력하지만 뒤엉킨 밀림의 지형 탓에 그 이점을 깡그리 상실했다. 가는 곳마다 사면초가다. 그림자 용참새가 내 속셈을 간파하고 격분하며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면 강화를 명령한다. 만마리의 비행 야수들이 일제히 강화. 입이 떡 벌어지는 장관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지. 비행 군단이 최저점에 도달하는 그 찰나 내가 숲을 뚫고 솟구쳐 오른다. 두 앞발을 머리 위로 치켜들자 패왕의 금속 에너지가 광포하게 소용돌이친다. 이번엔 단순한 패왕 금속 폭풍을 쏘아내는 게 아니야. 모든 에너지를 압축하고 회전시켜 하늘로 쏘아 올리는 황금빛 토네이도, 패왕 금속 사이클론, 파괴적인 속도로 회전하는 수천 개의 금속 칼날들이 비명을 지르며 솟구쳐 오른다. 쾅!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다. 허공 그 자체를 장악하는 것이지.
사이클론이 휩쓸고 지나는 곳마다 대기가 갈갈이 찢기며 폭력적인 난기류가 휘몰아친다. 탁 트였던 하늘이 순식간에 죽음의 덫으로 변모한다. 선두에 섰던 수백 마리의 비행 야수들이 사이클론에 빨려 들어가 회전하는 칼날에 산산조각 난다. 콰직, 콰지직. 난기류 속에서 더 많은 야수들이 중심을 잃고 나가 떨어진다. 미친 듯한 기류에 날개가 갈갈이 찢겨나간다. 더 이상 하늘에 떠 있을 수 없다.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 하늘에서 추락해 지면에 처박혀 죽거나 박살이 난다. 그림자 용참새 본인마저도 휘청거리며 그 거대한 덩치가 혼돈의 대기 속에서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진다. 나는 녀석에게 단 한순간에 회복할 틈도 주지 않는다. 더 많은 패왕 금속 사이클론들이 연달아 하늘로 치솟아올라 마침내 온 하늘이 황금빛 소용돌이로 집어삼켜진다. 비행은 이제 불가능하다. 마침내 그림자 용참새도 깨닫는다. 공중에 떠 있다는 건 산산조각 파멸을 의미한다는 걸. 녀석이 격분한 포효를 내지르며 스스로 지상으로 내려앉는다. 쿵! 그림자 용참새가 착륙하자 나머지 비행 군단도 그 뒤를 따른다. 10,000마리 이상으로 시작했던 군단이 이제 3,000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 내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패왕 금속 사이클론이 녀석들의 최대 이점인 제공권을 박탈해버렸다. 이제 전장은 지상에서의 근접전, 그리고 여긴 바로 내가 가장 강력한 구역이다. 지상에 내려앉은 그림자 용참새. 온몸에서 그림자 에너지가 들끓고 반보신스의 오라가 무자비하게 터져 나온다. 녀석이 눈동자에 불타는 분노를 담고 나를 노려본다. 초기 수왕인 백호가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다니. 녀석의 지배력에 대한 역사상 최악의 모욕이겠지. 난 발톱을 튕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공중전은 끝났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가 착지하자 흑자색 방패를 형성하며 그림자 에너지가 소용돌이친다. 거대한 부리를 벌려 그림자 광선을 발사하자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마저 일그러진다. 몸을 획틀어 피한다. 팟! 그림자 광선이 날 스치고 지나가며 등 뒤의 절벽에 바닥 없는 구멍을 뚫어버린다. 콱해! 난 물러서지 않는다. 사상 백호의 혈통이 내게 맞설 힘을 주니까. 통찰의 눈 완전 개방. 그림자 폭풍의 틈새로 길을 그려낸다. 환영처럼 움직여 단숨에 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의 측면으로 파고든다. 휙! 근접전. 여기가 바로 내가 가장 위험해지는 영역이다. 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는 강력하지만 지상에서는 그 거대한 덩치가 오히려 약점이 되지. 수많은 사투 속에서 벼려진 내 전투 기술은 이미 정점에 달해 있다. 난 모든 생명체의 골격 구조와 약점을 꿰뚫고 있으니까. 녀석의 발톱이 나를 향해 휩쓸어 온다.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파고든다.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내 오른발톱이 녀석의 손목 관절에 정확한 각도로 꽂힌다. 제왕의 긍징 에너지가 폭발하며 단단한 비늘을 뚫고 상처를 찢어 밝힌다. 펑! 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가 고통에 움찔한다. 다른 쪽 발톱이 날 덮치지만 난 이미 그 충격을 이용해 위로 솟구쳐 녀석의 등에 안착했다. 그 상태로 통찰의 눈이 녀석의 전신 구조를 훑어내린다. 그 상태로 목표를 빠르게 포착했다. 날개와 몸통이 연결되는 골격관절. 빽빽한 근육과 두꺼운 비늘로 덮여있지만 정확한 각도를 노리면 치명상이다. 녀석이 날 떨쳐내려고 미친듯이 몸을 비틀어댄다. 등에서 그림자 에너지가 폭발하며 수많은 가시를 형성하지만 내 발은 이미 비늘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난 한치도 밀려나지 않는다. 내 전투 기술 중엔 거대 괴수의 치명적인 관절을 노리도록 설계된 빗장뼈 부수기라는 기술이 있지. 양 발톱을 동시에 전개해 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의 왼쪽 날개 밑동 골격 지지점에 정확하게 꽂아 넣는다. 콱! 너무 깊숙한 곳이라 녀석의 발톱조차 닿지 않는 위치다. 오직 그림자 에너지로 날 공격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사상의 힘과 결합된 강철 피부가 그림자의 부식을 막아내는 동안 내 발톱은 점점 더 강하게 옥죄다. 우드득 첫 번째 뼈가 부러지는 소리. 왼쪽 날개뼈가 으스러지기 시작하자 녀석이 비명을 지른다. 키에엑. 여기서 멈추지 않아. 쉴 틈 없이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 아니까. 제왕의 금 에너지가 양 손바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칼날 같은 힘이 살과 뼈를 썰어버린다. 녀석이 완전히 광폭화하며 제한 없이 그림자 에너지를 쏟아내고 온몸이 흑자색 불꽃에 휩싸인다. 피부가 검게 타고 물집이 잡히지만 난 이를 악물고 버틴다. 모든 힘을 쥐어짜내 양 발톱을 비틀어버리자 세상이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터진다. 쩌적. 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의 왼쪽 날개가 뜯겨나간다. 녀석의 절규가 깊은 황야 전체에 쩌렁쩌렁 울린다. 한쪽 날개를 잃었으니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거대한 몸집이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 후쿵. 승기를 잡아 곧바로 오른쪽 날개로 향해 똑같이 박살내준다. 녀석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또다시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오른쪽 날개마저 떨어져 나간다. 뜯어! 양 날개를 뜯긴 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는 모든 전투력을 상실했다. 녀석은 퍼져나가는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다. 눈 속의 오만함은 완벽한 공포로 바뀌었지. 난 망설이지 않는다. 발톱을 녀석의 목에 꽂아 넣어 싸움을 끝낸다. 푹! 반보 신수의 혈통 에너지가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충만함이 차오른다.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혈통을 흡수한다.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폭발하며 맹렬히 회전한다. 화학, 초기 수항, 중기 수항, 후기 수항. 레벨이 수직 상승하더니 마침내 정점 수항에 도달했다. 더 중요한 건 녀석의 비행 능력이 내게 넘어왔다는 거다. 이제 마음대로 허공을 가를 수 있다. 눈을 뜨고 가볍게 발을 굴러 허공에 떠오른다. 엄청난 감각이다. 난 더 이상 땅에 얽매이지 않는다. 살아남은 주변의 비행 마수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하나둘씩 땅으로 내려와 엎드린다. 지배자가 쓰러졌다. 깊은 황야의 법칙에 따라 패배자가 가진 모든 것은 승자의 차지가 되는 거다. 무릎 꿇은 마수들을 내려다보자 가슴 속에서 맹렬한 무언가가 벅차오른다. 외곽숲에서 깊은 황야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와 3대 패왕 중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난 안다.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걸. 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의 잔당들을 데려다 치유한 뒤 포로들에게서 엄청난 정보를 얻어냈다. 깊은 황야에 가장 닿기 힘든 심층부에 금지된 죽음의 지대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1년 내내 안개에 휩싸여 있으며 들어간 자는 거의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신수로 진화할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군. 역대 깊은 황야의 모든 패왕들이 그 안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다.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금지된 죽음의 지대로 가는 입구는 내가 전에 탐험했던 고대 유적의 깊은 곳에 있다. 그땐 용혈초와 백호의 진열을 챙길 수 있을 정도만 들어갔었지. 이제 훨씬 강해졌으니 그 유적이 진짜 숨기고 있는 걸 밝혀낼 시간이다. 난 스노벨, 그레이팡, 섀도우 윈드, 그리고 구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 군단의 일부를 모아 도관계 계곡의 고대 유적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다. 곧장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한다. 돌 재단 뒤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나타난다. 통로의 끝에는 고대 문자가 빼곡히 새겨진 돌문이 자리하고 있다. 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힘을 품고 있다는 증거다. 손을 뻗어 문을 만진다. 내 사상 백호의 혈통이 고대 문자와 공명한다. 우웅. 돌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그 너머로 깊은 지하 통로가 모습을 드러낸다. 아득한 끝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인다. 통로를 빠져나가자 거대한 지하 동굴이 펼쳐진다. 그 중심부엔 기묘한 빛의 소용돌이가 회전하고 있다. 바로 금지된 죽음의 지대로 통하는 입구다. 하지만 그 앞에는 몸 길이가 100m가 넘는 괴수, 3대 패왕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존재인 하늘을 삼키는 타이탄 악어가 떠리를 틀고 있다. 섀도우 드래곤 스페로우의 2배 크기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바위처럼 단단한 비늘 갑옷으로 덮여있고 비늘마다 흑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다. 정점 반보 신수의 아우라가 마치 산맥 전체가 짓누르는 것처럼 덮쳐온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일그러질 정도다. 타이탄 악어가 천천히 눈을 뜬다. 수많은 역사를 지켜본 듯한 고대의 눈동자다. 녀석이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 깊고 절대적인 목소리다. 자신은 300년 동안 금지된 죽음의 지대 입구를 지켜왔다고 한다.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쓰러뜨려야 한다며. 그 말에 위협은 없었다. 그저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듯한 평온한 뿐. 금지된 죽음의 지대 속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서. 진정한 강자만이 들어간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으며 나는 그 자격을 얻었다. 이 녀석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소름 돋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내가 지금껏 상대한 적 중 가장 강력한 상대다. 그림자 용참새도 반보 신수였지만 이 타이탄 악어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는다. 내 두 눈에 전투의 광기가 불타오른다. 순식간에 전투에 불이 붙는다. 내가 먼저 공격한다. 패왕의 금속 폭풍이 울부짖고 수많은 황금빛 칼날이 타이탄 악어를 향해 날아가지만 무언가에 가로막혀 싸늘하게 멈춰선다. 수왕조차 토막내는 칼날이 타이탄 악어의 비늘에는 희미한 하얀 흠집만 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타이탄 악어의 고유한 능력, 절대 방어다. 3000년에 걸쳐 단련된 녀석의 갑옷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단하다.
뇌호조, 멸신격, 심지어 사주의 전력까지 쏟아부어 공격을 퍼붓지만 그 비늘엔 어떤 치명상도 입히지 못한다. 더 끔찍한 건 타이탄 악어의 다음 행동이다. 녀석이 거대한 턱을 쩍 벌리자 그 안에서 끔찍한 인력이 뻗어나온다. 이건 평범한 흡입력이 아니다. 어떤 물질과 에너지든 먹어 치울 수 있는 탐식의 힘이다. 통제력을 잃고 그 턱을 향해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내 안에 영적 에너지까지 빨려나가고 있다. 내 발톱을 돌바닥에 박아 넣으며 온 힘을 다해 버티지만 탐식의 힘이 압도적이다. 이대로라면 빨려 들어가고 만다. 그때 스노우벨이 나선다. 그녀의 얼음 에너지가 내 발밑에서 폭발해 얼음 기둥을 만들어 잠시 나를 지탱해주지만 그저 임시방편일 뿐이다. 타이탄 악어의 탐식의 힘은 점점 더 거세진다. 절대 방어와 탐식의 힘을 가진 녀석에게는 어떤 평범한 공격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는다.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이다. 하지만 타이탄 악어는 내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공성추처럼 꼬리가 날아온다. 가까스로 피했지만 옆구리를 스치며 수십 미터를 날아가 돌기둥 몇 개를 박살내고 만다. 입가에 피를 흘리며 억지로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운다. 단 일격에 담긴 위력이 소름 끼칠 정도다. 강철의 피부와 사주의 힘이 나를 지켜줬음에도 내장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타이탄 악어는 추가 공격을 퍼붓지 않는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다. 녀석의 오래된 눈빛에는 감탄에 가까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다. 녀석이 말한다. 넌 강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나를 쓰러뜨리려면 더 높은 차원의 힘을 깨우쳐야 한다. 금단 죽음의 구역의 비밀은 지금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입가에 피를 닦아낸다. 내 두 눈의 전투의 광기는 흐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밝게 타오른다. 눈을 감고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길을 되짚어본다. 외곽숲에서 깊은 야생으로, 수왕에서 수왕으로 모든 돌파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내 안의 사주의 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이 느껴진다. 이 힘은 어떤 단일 속성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의 그 자체의 근원을 향해 뻗어나간다. 오른쪽 발톱에서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패왕의 금속의 황금빛도 아니고 타오르는 불꽃의 붉은빛도 아닌 순백의 빛이다. 타이탄 악어의 눈빛이 변한다. 처음으로 놀라움이 서려 있다. 녀석이 위협을 느낀 것이다. 숨을 쉴 때마다 오른발톱의 하얀 빛이 점점 강렬해진다. 사주의 힘, 백호의 혈통, 내가 터득한 모든 전투 기술의 정수 등 내가 가진 모든 힘을 근본적인 무언가로 변할 때까지 한계까지 압축한 결과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하나가 된다.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넓게 퍼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의 점으로 압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신벌의 일격,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깨우친 마무리 기술이다. 모든 힘, 지키고자 하는 의지, 모든 투지를 쏟아부어내 오른손 발톱 끝 하나에 압축시킨다. 이 일격에는 단순한 힘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존재의 근본 법칙과 힘 자체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타이탄 악어도 이 에너지를 느끼고 눈 속의 놀라움은 진지함으로 바뀐다. 이 일격이 꽂히면 절대 방어조차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녀석도 알고 있다. 타이탄 악어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탐식의 힘이 전력으로 폭발한다. 지하 동굴 전체가 그 인력에 집어삼켜진다. 동시에 비늘이 빛나기 시작하며 방어력을 절대적 한계까지 끌어올린다. 나는 끔찍한 인력을 거스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 밑에 땅이 산산조각 나며 내게 얼마나 엄청난 힘이 짓누르고 있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내 시선은 강철처럼 흔들림 없고 오른발톱의 하얀 빛은 초신성 폭발 직전의 별처럼 점점 더 밝게 타오른다. 10걸음, 5, 3, 타이탄 악어와 단 3걸음만 남았을 때 나는 폭발하듯 움직인다. 내 몸은 번개처럼 움직여 순식간에 마지막 거리를 좁히고 오른발톱을 녀석의 두개골을 향해 일직선으로 꽂아 넣는다. 타이탄 악어는 거대한 턱을 벌려 그 일격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 하지만 신벌의 일격이 너무나도 빠르다. 공간 자체가 반응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하얀 빛이 모든 것을 꿰뚫어 버린다. 타이탄 악어가 평생을 걸쳐 구축한 절대 방어가 그 일격 앞에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너져 내린다. 하얀 빛이 녀석의 이마로 들어가 두개골 전체를 관통하고 뒤통수로 빠져나간다. 파멸적인 힘이 타이탄 악어 내부에서 폭발하며 녀석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 하늘을 삼키는 타이탄 악어, 깊은 야생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내 신벌의 일격 아래 쓰러진다. 거대한 몸통이 땅에 처박히며
폭풍처럼 먼지를 허공으로 내뿜는다. 깊은 야생 전체가 그 진동을 느낀다. 수많은 맹수들이 경악하며 폐허를 바라본다. 나는 타이탄 악어의 사체 곁에 서서 내 안에서 솟구치는 힘을 느낀다. 타이탄 악어의 혈통을 흡수한 후 내 레벨은 반보신수의 경지에 다다랐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돌파할 수 있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타이탄 악어의 마지막 유언이 내 뼛속까지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금단 죽음의 구역은 함정이다. 그 안에는 기회 따윈 없다. 오직 덕분이다. 역대 모든 지배자들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타이탄 악어는 조용해졌고 남은 비밀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서 있다. 금단 죽음의 구역이 함정이라니. 내가 들은 모든 전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다. 하지만 타이탄 악어가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금단 죽음의 구역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그곳에 들어가 사라진 깊은 야생의 모든 지배자들. 어쩌면 애초에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 모두 고의적인 무언가에 걸어 들어갔던 것일지도 모른다. 스노우벨이 내 곁으로 다가온다. 그녀의 두 눈에 걱정이 서려 있다. 그녀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고 금단 죽음의 구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고 있다. 그레이펜과 섀도우 윈드가 우리 주변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난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의 망설임은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금단의 데스존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건 알고 있다. 그 너머에 예측 불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해. 타이탄 크록의 경고는 오히려 내 결의에 불을 지폈다. 대체 어떤 거대한 힘이 역대 시면의 숲 패왕들을 모조리 가둬버렸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내 깊은 곳에 본능이 외치고 있어. 그 안에 비밀이 내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사신수 100호의 혈통, 고대 유적, 이 모든 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줄곧 날 이 금단의 데스존으로 이끌고 있었던 거다. 결심했다. 이번엔 스노벨, 너만 데려간다. 그레이판과 섀도우 윈드, 너희는 밖에서 마수 군단을 지휘하며 시면의 숲을 지켜라. 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 시면의 숲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만약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숲이 질서를 유지하며 혼돈에 빠지는 일은 없겠지. 금단의 데스존 입구,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선 나는 마지막으로 지나온 세상을 돌아보았다. 외곽숲에서 시면의 숲 중심부까지 이름 없는 추방자에서 모든 마수의 제왕으로 난 피와 불꽃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지금 더 거대한 무언가가 날 기다리고 있다. 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스노벨과 함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새하얀 빛이 우릴 집어삼켰고 우리는 금단의 데스존 입구 속으로 사라졌다. 소용돌이는 끝없는 비밀을 속삭이듯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리고 소용돌이 깊은 곳, 번쩍 두 눈이 떠지며 날 주시했고 그 입꼬리가 차갑고 의미심장하게 호를 그렸다. 훗,